여섯 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는 47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곱셈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곱셈은 조금 덧셈과 뺄셈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덧셈은 방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이 더 크면 플러스, 왼쪽 방향이 더 크면 마이너스였잖아요. 곱셈은 아닙니다. 곱셈의 핵심은 뭐냐면 마이너스의 개수입니다. 마이너스가 짝이 있으면 플러스고요. 마이너스가 짝이 없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플러스끼리 곱하면 12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라는 거죠. 플러스끼리 곱하면 플러스 당연하죠. 근데 마이너스끼리 곱해도 플러스라는 겁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끼리 짝이 있어요. 이 짝이 있다는 거죠. 즉 부호가 같으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부호가 다르지. 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마이너스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고요. 4랑 3이랑 곱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얘도 플러스랑 마이너스에 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4랑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짝이 있으면 플러스, 즉 마이너스끼리는 플러스, 플러스끼리도 플러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도 마이너스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에 있는 문제고요. 영상 멈추시고 풀어볼게요. 플러스끼리 곱하면 당연히 플러스 6이죠. 마이너스끼리 곱해도 서로 짝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주고 3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따로 안 써도 된다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짝이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고요. 3이랑 5랑 부호를 떼고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결정했다면 부호를 떼고 그냥 곱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에 짝이 없어요. 그러면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부호를 떼고 마이너스 결정했다면 부호를 떼고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곱셈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자, 필수 문제 1번이고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저는 몇 번만 할 거냐면 저는 5번, 6번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1, 2, 3, 4, 5, 6 다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47페이지에 필수 문제의 답까지 여러분들 옮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플러스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짝이 없어요. 얘를 약분하면 1이고 3이고요. 1이고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10분의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고요. 얘 두 개를 곱해주시면 돼요. 부호를 결정했다면 부호 떼고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그샘플 문제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먼저 풀어보시는데 다는 안 풀고요. 제가 풀 거는 4번 정도랑 6번 정도 제가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다 풀고 여기 이그샘플 문제는 여기 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시고요. 저는 뭐로 확인할 거냐면 테스트로 확인할게요. 6번, 그 다음에 뭐 많죠? 그 다음 몇 번 할까요? 그 다음 12번 정도까지만 해주시고요. 해줄 거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세요. 지금 13문제가 있어요. 13문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13번까지 해드릴게. 13번까지 해드릴게. 여러분들 다 하세요. 지금 영상 멈추시고. 전 여러분들이 풀어봤다 생각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4번부터 가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짝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요. 9랑 0.7령 곱하세요. 9 곱하기 7하면 63이죠. 소수점 한 칸 가면 6.3입니다. 6번이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겠죠. 그리고 15분의 7이랑 14분의 5를 곱해주시면 되죠. 부호를 결정했다면 그냥 부호 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6분의 1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수학을 잘 해야 돼요. 어찌됐든. 12번은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홀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그 다음 부호 다 떼고 곱해주시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짝이 있냐 없냐예요. 약분해 주시고요. 7분의 6이 되고요.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더하기랑 달라요. 곱하기나 나누기는 마이너스에 짝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예요. 답은 마이너스고요. 0.7을 10분의 7로 고쳐서 할게요. 약분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안 푼 문제, 제가 안 풀어준 문제는 테스트로 다 확인합니다.
3보다 마이너스 5만큼 큰 수. 자, 1번 가보겠습니다. 3보다 마이너스 5만큼 큰 수.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일단 풀어보세요. 제가 이미 다 설명했던 거죠. 3보다 플러스 3이겠죠. 마이너스 5보다 큰 수는 플러스. 그게 A라는 거죠. 2번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작은 수는 여기다 빼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B입니다. 자, 일단 A, B부터 먼저 해주시면 여기 오른쪽, 여기 왼쪽 더하기입니다. 곱하기 아니에요. 왼쪽이 더 많이 갔죠. 그럼 마이너스고요. 서로 빼주시면 돼요. 상쇄시켜.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돼요. 헷갈리죠? 하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분의 3. 근데 이게 통분해야 돼요. 12로 통분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12이기 때문에 4를 위아래로 곱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2분의 8이 될 것이고 플러스 3을 위아래로 곱하면 플러스 12분의 9가 될 것이야. 오른쪽이 더 많이 갔으니까 답은 플러스가 되고요. 12분의 9에서 12분의 8을 빼주시면 12분의 1. 이게 B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곱하기 B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12분의 1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덧셈의 계산 법칙을 배웠다면 곱셈의 계산 법칙 또한 배워야 됩니다. 곱셈의 계산 법칙은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덧셈의 법칙이. 교환 법칙은 서로 바꾸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가 있다면은 플러스 8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내가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부호가 다른 것끼리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교환 법칙인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를 우리는 위치의 교환. 이거를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 배웠습니다. 이미 했어요. 언제? 덧셈의 교환 법칙에서 했죠. 근데 결합 법칙은 내가 맘대로 이거 먼저 아까 바꿨잖아요. 얘를 먼저 계산하고 싶어. 계산해도 돼요. 38에 24예요. 플러스 2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짝이 없으면 답은 마이너스. 그럼 얘 곱하면 마이너스 하고 24랑 3분의 1이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원래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원래 봐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실전용을 알려줄게요. 실전용. 일단은 마이너스의 짝이 있어요? 없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3이랑 3분의 1이랑 8이랑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호를 정했다면 그 부호를 쓴 다음에 그냥 부호 다 떼고 얘네 숫자들 곱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약분해주고 1이고요. 답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필수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위치를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럼 얘는 교환 법칙이라고 가에다 쓰시고요. 나에다가는 가로를 생성시켰죠? 그러니까 제가 결합 법칙은 뭐냐면 괄호를 생성시켜서 계산 순서를 정하는 거야. 이미 말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괄호를 생성시켜서 계산 순서를 내 마음대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고 싶은데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 A 곱하기 한 다음에 B 곱하기 C를 먼저 하고 싶기도 해요. 이렇게 가로를 내 마음대로 생성시키고 옮기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죠. 자, 이그샘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바꿨다 가는 뭐예요? 교환법칙이라고 쓰세요. 나는요 괄호를 생성시켰다 내 맘대로 순서를 정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결합법칙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세 수 이상의 곱셈입니다. 세 개의 수를 곱하는데 아까 방금 했던 내용인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의 짝이 있어요.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의 짝이 하나 남아버리죠.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짝이 있으면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짝이 없죠. 짝이 없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고 마이너스라고 결정을 했죠. 마이너스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머지 숫자를 그냥 부호를 다 떼고 곱해주시면 돼요.
약분하면 답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는 거죠. 필수 문제 3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영상 멈추시고 전부 풀어보시고요. 저는 4번만 풀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푸시고 여러분들 개념편 47페이지에 47페이지가 아니군요. 48페이지 필수 문제 3번에 답을 옮겨 적으세요. 일단은 마이너스가 얘 짝이 있어서 플러스, 전부 다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라는 게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플러스는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에 서로 짝이 있어. 짝이 없는 게 없으면 결과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부호를 다 떼고 곱해줘서 다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약분을 하면 돼요. 얘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10이고요. 얘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요. 얘 이렇게 약분하면 2예요. 얘 이렇게 약분하면 다시 5예요. 그래서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3분의 5가 되겠죠. 나머지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제가 채점으로 확인을 할게요. 이그샘플 문제도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전부 다 푸시고요. 전 6번만 풀게요. 전 여러분들 다 풀어봤다 생각하고 테스트로 확인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마이너스에 짝이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인데 짝이 없는 애 하나라도 발견이 됐죠.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나머지는 부호를 떼고 다 곱해주시면 돼요. 부호를 떼고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럼 얘 약분할게요. 뭐 있을까요? 이거 크로스로 약분되죠. 얘도요. 그럼 위에만 남았죠. 아래는 다 1로 사라지니까. 이거 다 곱하면 6이 되겠죠. 3 곱하기 2만 하면 되잖아요. 1은 상관없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그샘플 문제. 이건 여러분들이랑 저랑 할 건데 일단 멈추고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99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항상 말하죠. 먼저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개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데요. 1부터 여기가 2, 3 해서 99까지 얘가 몇 개예요? 99개라는 사실이죠. 그럼 얘가 지금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 99개인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9개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마이너스는 몇 개냐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만약에 이것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음 거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100개겠죠? 100개겠죠? 그럼 마이너스는 그거의 절반인, 왜냐면 얘가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에서 마이너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돼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98번째, 그리고 100번째에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마이너스는 짝수에 해당되는 것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가지 있다면 마이너스는 50개겠죠. 왜냐면 절반일 거 아니야. 홀수는 다 플러스고 짝수는 다 마이너스잖아. 지금 짝수 번째는 다 마이너스잖아. 100가지 있다면 50개가 마이너스겠죠. 근데 100은 없잖아요. 그럼 50개가 아니라 몇 개야? 마이너스가 49개겠죠. 짝이 없는 게 무조건 하나가 있어요. 얘네들은 다 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거는 짝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얘 짝은 얘거든요. 48개는 서로 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개는 짝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가 짝수개면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뭐니까 짝이 다 있어. 짝이 있다는 건 짝수개라는 거야. 짝이 없다는 건 홀수개라는 거라고. 근데 마이너스가 49개이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게 한 개라도 있지. 그럼 마이너스야. 그러고 나서 2분의 1이랑 3분의 2랑 부호를 다 떼고 곱해주라는 거죠.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부호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지금 얘가 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지금 짝수 번째만 있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99개야. 만약에 100개까지 있다고 해봐. 그럼 100번째 마이너스겠죠. 마블 마니까. 그러면 50개, 그거의 절반인 50개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없으니까 49개라고. 그러니까 짝이 없는 게 한 개가 있어요. 얘가 짝이 없을 겁니다. 얘랑 짝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사라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100이랑 1만 남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분의 1. 이 풀이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부호를 정하고 나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래요. 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짝이 없는 게 하나라도 있지. 결과는 마이너스야. 홀수계면 짝이 없거든. 짝수계 해야지 짝이 있는 거야. 나머지는 부호 떼고 다 곱해주세요.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얘는 1, 2, 얘는 1, 3. 아래는 1이고요. 위에는 곱하면 6이에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수를 뽑아서 곱이 가장 큰 또는 작은 수를 만든다는 거야. 이 후보가 누구냐면 내수 마이너스 5분의 3이 있고요. 7분의 2가 있고요. 2가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0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서 곱한 것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가장 큰 수 구하는 걸 내가 두 번째로 놓고요. 가장 작은 수 구하는 걸 세 번째로 둘게요. 두 번째는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일단 플러스여야 되고요. 가장 작은 수라면 엄청난 큰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서 절대값이 제일 큰 게 얘가 제일 크죠. 얘가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걔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플러스가 돼야 돼. 이렇게 하나라도 섞여버리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 가장 큰 절대값을 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맞추기 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수고요.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답이 마이너스여야 돼요. 가장 큰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가 한 개만 속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2는 포함되고 마이너스가 되려면 하나만 포함되는데 이 둘 중에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 더 크잖아요. 절대값이. 이렇게 해버리면 가장 작은 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부호는 마이너스이면서 가장 큰 절대값. 그렇게 되려면 이 절대값이 가장 크려면 일단 큰 수가 포함돼야 돼요. 둘 다. 근데 플러스가 되려면 이거 두 개 선택할 수밖에 없어. 결과는 플러스가 돼야 돼. 총 세 개를 선택해서.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더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고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얘가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고요. 2랑 5분의 3이랑 3분의 10이랑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직접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7분의 4가 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된다면 얘가 마이너스 21분의 40이 된다는 거죠. 큰 수랑 작은 수를 각각 구했습니다. 다음 유리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 곱한 값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차례대로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세 수를 뽑으래요. 가장 큰 수는 절대값이 포함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작은 수도 절대값을 크게 만드는 마이너스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포함돼요. 그 다음 절대값이 큰 건 얘예요. 얘 포함돼야 돼요. 얘도 포함될 것 같아요. 절대값이 큰 거를 일단은 가장 크냐 가장 작으냐 둘 다 가장 절대값이 큰 거를 선택해야 돼. 절대값 큰 거 선택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큰 것 선택 둘 다 절대값이 큰 게 선택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부호만 꾸려주면 돼.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하나 더 곱해줘서 짝지어서 플러스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로 가장 크게 절대값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 둘 중에 하나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데 절대값 크게끔 가려면 얘가 더 크죠. 4분의 3이 9분의 2보다 큽니다. 절대값이. 그래서 4분의 3을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짝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얘는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짝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절대값이 큰 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부호 맞춰주시면 돼요. 제일 절대값이 크게끔 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가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교재는 49페이지입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는 49페이지. 거듭제곱의 계산이라는 부분이에요. 양수의 거듭제곱은 거듭제곱이 뭔데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야. 거듭제곱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해.
그러니까 양수를 여러 번 곱한다는 게 양수의 거듭 제곱이야. 당연히 양수지. 양수를 4번, 3을 4번 곱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가 81이겠지. 얘가 99, 81이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2를 4번 곱하면 몇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2를 4번 곱하면 몇이야? 1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달라요. 마이너스를 나중에 붙이는 거야. 2를 4번 먼저 곱해.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여. 이거예요. 음수의 거듭 제곱 부호는 지수가 짝수면은 플러스고 지수가 홀수면 마이너스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 잘 들어봐. 마이너스 3을 내 말 잘 들어. 진짜 중요해요. 마이너스 3을 몇 번 곱해? 4번 곱해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짝수본 마이너스를 짝수개가 곱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짝수개라면 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고 3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99, 81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랑 2의 4제곱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랑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붙이는 건 달라요.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마이너스 2를 4번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4번 짝수번 곱했기 때문에 짝이 있네.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16이 되는데 달라요. 얘는 2를 먼저 4번 곱해요. 그 다음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붙이라는 거야. 다르다고. 얘는 마이너스 16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 자체를 4번 곱한 거랑 2를 4번 곱해.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여. 가로 차이거든요. 마이너스 2를 자체를 4번 곱해. 짝수번 곱했네. 그럼 플러스. 근데 2를 먼저 4번 곱해봐. 16인데요.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야. 2번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거 간혹 가다가 마음하니까 뿔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거듭 제곱부터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2번 곱해. 그럼 얘가 뭐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짝수번 곱했잖아. 그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라니까? 플러스 25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라는 거예요. 홀수번 곱했죠. 마이너스 홀수번 곱하면 짝이 무조건 안 맞는 게 한 개가 있다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4를 3번 곱해. 마이너스 4를 3번 곱해. 그럼 얘가 짝이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거기다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 그럼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64인데 거기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렴. 이렇게 해서 플러스 64가 된다고. 얘는 5를 먼저 3번 곱해봐. 얘가 25에다가 5를 곱하니까 얘가 125거든요. 거기에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25라는 거예요. 이 구별을 영상 잠깐 멈추시고 다시 한번 다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념 노트에 단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다 해주셔야 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필수 문제 4번 여러분들 해주세요. 제가 이 문제 전체 저는 4번만 할 거고요. 이거 마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먼저 하고 마지막에 붙이는 거예요. 영상 멈추시고 필수 문제 4번 다 풀고 49페이지 보시면 필수 문제 4번의 답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채점으로 확인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고요. 전 4번만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2번 곱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짝이 있으니까 플러스 9분의 4인데요. 거기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된다는 거죠. 9분의 4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어렵더라도 해보세요. 필수 문제 1번, 2번, 3번, 4번. 제가 5번, 6번, 6번, 8번, 9번 할게요. 여러분들 다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영상 멈추시고 이거 샘플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다 푸세요. 안 풀어준 문제는 제가 채점으로 확인할 겁니다.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어차피 확인이 되거든요. 해보십시오. 됐습니까? 여러분 다 했죠? 그러면 다 했다 가정하고 5번, 6번 들으세요. 마이너스 1을 50번 곱해라. 그럼 짝수번 곱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짝이 지어진다니까. 그래 결론은 플러스야. 나머지 1만 곱하면 돼. 근데 1은 아무리 곱해도 뭐예요? 1이에요. 그래서 답은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101번 곱해. 그럼 짝 홀수번 곱했기 때문에 짝이 없는 애고 짝수는 짝이 있거든요. 짝이 없는 애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짝이 없는 하나라도 있으니까 나머지 다 플러스고.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겠죠. 1을 이제 다 떼고 101번 곱해요. 그럼 1이겠죠.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8번은요.
마이너스 1을 5번 곱하면 결론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맞죠?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고 홀수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를 2번 곱하면 플러스겠죠. 짝수번 곱하기 때문에 플러스 25입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짝이 또 없죠. 그럼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붙이고 25랑 1을 곱하면 되죠. 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풀었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6을 2번 곱한다. 그럼 36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고요. 2분의 1을 3번 곱하는 거죠.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그럼 마이너스 짝이 있으니까 답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정했다면 부호 다 떼고 지들끼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2분의 5, 답은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포함하는 식의 계산이라고 하는 건데 마이너스 1을 12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12번 곱한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플러스고요. 1을 12번 곱하면 되죠. 플러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을 1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결과는 마이너스인데 1은 아무리 곱해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둘 중 하나인데 왜냐면 부호를 결정하면 1만 계속 곱할 거잖아요. 1은 몇 번 곱해도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을 13번 곱했다? 그럼 마이너스죠. 1을 이제 나머지 부호 떼고 다 곱하면 어찌됐든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냐 플러스 1이 되냐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먼저 뿔뿔로 바꾸기가 아니라니까. 거듭제곱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2를 20번 짝수번 곱했어. 그럼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당연히 플러스고 2를 20번 곱해도 1이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얘도 마이너스 1을 15번 곱해 마이너스 1을 15번 곱한다고.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1이고 2를 15번 곱하면 되거든. 부호떼고. 그냥 마이너스 1이라니까? 마이너스 1을 15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20번 곱하면 플러스 1이야. 짝수만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홀수만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음수는. 왜냐면 그 음수에 짝이 없는 게 하나라도 있는 게 홀수번 곱한 거고 짝이 다 있으면 짝수번 곱한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마지막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야.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 example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하지만 좀 진짜 어려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먼저 풀어보세요.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풀어봤다 생각하고 갈 건데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2번 곱한다. 그럼 플러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다. 그럼 홀수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내가 말했죠.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49번째예요. 49번째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나 세트로 갈게요. 2개씩 묶을게요. 왜냐하면 이 2개 묶은 거에 더하면 0이 되거든요. 이 2개 묶으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49개의 구술이 있는데 걔를 2개씩 묶은데 그러면 몇 개의 묶음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는 24묶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24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24개고 몇 개가 남아? 마지막에 한 개가 남아. 얘가 마지막 거지. 마지막 게 남아요. 얘는 내가 0이라 했죠. 그럼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0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24가 아니라 0이 24개 있어. 그럼 0이겠죠. 거기다 마이너스 1이면 답은 마이너스 1이겠죠. 0은 있으나만 하니까.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정확하게 계산했죠. 첫 번째부터 49번째인데 각각 계산해보니까 2개씩 묶으면 0이네. 2개씩 묶으면 0이네. 그럼 49개를 2묶음 하면 0이라는 이게 24개 나오고 마지막 하나 남는다고. 이게 진짜라고요.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n이 짝수일 때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n이 짝수이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이라고. 그럼 짝수번 곱하면은 플러스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n이 2야. 그러면 그 짝수에다가 2를 더했어. 그러면 홀수가 되지. 얘는 홀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에요. 빼기 얘는 짝수에다가 2를 더하면 짝수가 되죠. 4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얘는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얘는 플러스 1이 돼요. 얘는 다시 예를 들어서 n이 2라고 가정하면 n이 짝수라고 가정하면 2 더하기 3 5가 되겠죠. 홀수가 된다고. 그럼 홀수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짝수 거듭제곱은 플러스고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플러스고요.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끝이라는 거야. n이 2라고 가정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거는 뭐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고요. 얘는 위치 바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문제야.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여러분들. 대충 할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분배 법칙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수의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의 두 수를 각각 곱하여 더한 것과 그 결과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 플러스 C 곱하기 A는 A랑 B를 먼저 곱하고요. 더하기 A랑 C를 곱한 거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수의 더한 거랑 곱한 거는 각각의 수를 곱해서 더한 거랑 같다는 거죠. 뒤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 곱하기 B고요. 더하기 A 곱하기 C 이거랑 같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예시를 들어봐야죠. 제가 해볼게요. 14랑 마이너스 7분의 2랑 곱해 주시고요. 더하기 14랑 14분의 3이랑 곱해 주세요. 그럼 얘가 결과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짝이 없으니까 마이너스고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더하기 약분하면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부호가 따로 없으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왼쪽 더 많이 가고 오른쪽 살짝 가죠. 그럼 왼쪽 더 많이 가고요. 반대 방향만큼 상쇄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는 마이너스 짝이 있는지 없는지, 더하기는 누가 더 많이 갔는지, 반대 방향 가면은 상쇄시켜주고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시고 이런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16 곱하기 거꾸로 얘가 분배되기 전의 모습은 16 곱하기를 이렇게 쓰시고요. 분배되기 전에는 16 곱하기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5분의 2, 5분의 3이 서로 더해졌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 곱하기 된 거 여기 있고요. 얘 곱하기 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먼저 더해주세요. 가로를 먼저 한다는 거죠. 거꾸로 가로 먼저 하시고요. 5분의 5죠. 그럼 얘가 1이죠. 1 곱하기 16은 16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지는 거고 분배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필수 문제 5번은 여러분들이 할 건데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할게요. 둘 다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개념들 떠나서 개념 플러스 유형의 필수 문제 5번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답도 옮겨 적으세요. 얘를 먼저 곱하고요. 더하기 얘를 먼저 곱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짝이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8분의 1 곱하기 48로 가고요. 두 개 곱하면요. 28이 돼요. 플러스 28이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오른쪽 방향이 더 크고요. 왼쪽. 그렇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가 되고요. 왜냐면 오른쪽이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게 곱셈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덧셈은 누가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갔냐, 누가 더 왼쪽으로 많이 갔냐 그겁니다. 자, 2번은 분배되기 전 32 곱하기 그래서 49분의 115 더하기 49분의 32 이렇게 해주시고요. 32 곱하기 49분의 2개 더하면 147이죠. 이렇게 가주는 거죠. 147 이 약분하면 3이 걸려. 2개 곱하면
96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그샘플 문제를 풀어주세요. 제가 몇 개 풀게요. 저는 3번과 6번을 풀게요. 나머지 여러분들은 다 풀어보세요. 영상 멈추시고 푸시고요. 얘는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각각 써서 해주시고요. 곱하고요. 가운데 빼기 곱해주세요. 서로 빼는 겁니다. 빼는 거는 할 줄 아시죠? 예. 저는 이거 3번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다 해보시고 제가 채점으로 확인을 할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4를 3이랑 곱해. 가운데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11이랑 마이너스 14를 곱해. 이거예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짝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42가 되고요. 더하기 얘는 답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두 개를 곱해 줄 겁니다. 22. 그래서 마이너스 42 더하기 플러스 22. 얘는 왼쪽이 더 많이 가고 더하기는 오른쪽.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 짝이 있냐 없냐는 곱하기 나눗셈 문제고, 얘 덧셈에서는 누가 더 왼쪽으로 많이 갔냐? 마이너스 42가. 그럼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42. 방향이 다르니까 상쇄되니까 서로 빼.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자, 나머지 다 풀어보시고요. 전 이거 6.8 곱하기 12.3 곱하기 12.3이 이렇게 뒤쪽에서 곱해질 거고요. 그럼 어떻게 분배시킬 거냐? 앞에는 6.8이 있고요. 더하기 뒤쪽엔 3.2가 있네요. 그렇게 돼서 이거에서 얘가 나오고 이거에서 얘가 나올 거잖아요. 가운데 플러스 똑같이고요. 얘 먼저 더하시면 6.8이랑 3.2를 더하시면 10.0, 즉 10입니다. 10 곱하기 12.3은 오른쪽으로 한 칸이죠. 100은 오른쪽으로 두 칸이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1강부터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그샘플 문제 가도록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나왔고요. 얘가 나왔을 때 이걸 구하래. 근데 A 플러스 B 곱하기 C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A 곱하기 C고요. 더하기 이렇게 하면 B 곱하기 C야.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게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5야. 플러스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 2다. 그럼 B 곱하기 C의 정체를 내가 뭐라고 할까요? 세모라고 할까요? 세모라고 할게요. 이거를 1분의 6이기 때문에 6을 곱해서 6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세모의 정체는 B 곱하기 C인데 이거 보시면은 얘가 플러스예요.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6분의 12가 나왔네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살짝 있는데 왼쪽으로 진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일단 분모가 마이너스여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로 진짜 많이 가야지 마이너스 12까지 뻗어나갈 거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6분의 뭐냐 이거야. 이 네모랑 5를 뭐 할까요? 빼야 되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뺐는데 12칸 나왔다는 거지. 결과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로 결정이 됐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니까 얘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서 여기 있는 거 빼면 12칸이 나오겠죠. 그럼 네모는 몇일까요? 네모는 당연히 12랑 마이너스 5의 반대는 플러스 5. 17이겠죠. 17에서 5 빼면 12잖아요. 그래서 B 곱하기 C는 마이너스 6분의 17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이해되죠? 왼쪽으로 더 많이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여기서 5를 빼면 12칸이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이미 결정이 됐고. 그러면 당연히 17에서 5 빼야지. 이게 10이면은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아, 진짜 중요한데 이거. 그러니까 세모는 마이너스 6분의 네모인데 네모에서 5를 빼면 12칸이라는 사실을 알면 17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 상황들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영상 멈추시고 이번에 이그샘플 문제도 풀어주세요. 절대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 한 개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5 곱하기를 묶어주시고요. 1.52 마이너스 32 더하기 마이너스 68 이렇게 묶었다면 얘부터 먼저 계산해주세요.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많이 갈 거고요. 32랑 68 더하면 100이에요.
100이랑 1.52랑 곱해주세요. 근데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 짝이 없죠. 답은 마이너스고요. 1.52랑 100을 곱하세요. 근데 얘가 두 칸 가겠죠. 1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2가 된다는 거죠. 그럼 A는 잠깐만요. 이게 아니군요. 이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한 결과가 1.52 곱하기 A여서 B군요. 그럼 A는 일단은 A는 마이너스 100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랑 얘랑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가 짝이 없죠? 그래서 1.52랑 100을 곱하죠. 두 칸 가죠. 그래서 152 마이너스 152가 B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곱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6강도 마찬가지로 두 강으로 나눠서 할게요. 6-1강에 해당되는 이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 곱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6-2강은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곱셈 잘 정리하고 곱셈의 핵심 뭐냐면 마이너스가 짝이 있냐 없냐. 마이너스가 홀수 개를 곱해줬다면 짝이 없는 개가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의 짝수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짝이 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몇 개냐가 중요합니다. 짝이 있냐 없냐. 홀수개면 짝이 없고요. 짝수개면 짝이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인 6-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